안녕하세요. 날씨가 잘 풀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꽤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한 달 넘게.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교육학의 근본 문제를 살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 교육연구의 새 집중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한두 차례 이제 얘기할 게 교육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맥락. 점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죠, 어딘가? 이 삶이 이제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게시판에 보니까 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과거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들 엄마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분과학문이 출연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논의하면은 교육학은 제대로 추론도 못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의 교육학을 만든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학을 하나 만든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상. 또 1년에 되는 거 아니고 10년, 100년을 두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의 학문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난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시작을 해야 하니까 최근에 나는 그 소위 교육 본위로에 나오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교육 본위론. 그러니까 교육 본위로는 우선 교육을 여타의 삶의 양상, 이를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 더불어 독특한 삶의 양상이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본자가 붙은 것은 내가 붙인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본이란 말을 쓰긴 썼지만, 그 뭐냐면 교육을 세계 중심으로 본다. 교육이 세계 중심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교육학 입장에서는 교육을 세계 중심으로 본다.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야말로 교육관이, 교육론이 전개가 되는데, 새롭다면 항상 그전의 것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것이라고 새로운 것,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과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장 비근한 애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교육관이에요. 뭔가 다 있다고 지금. 백지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이란 뭘 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다고. 그것과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시간이 있다면 그 개별적인 교육관과 충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또래가 없거든? 그래서 이미 알려진 교육관과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오늘부터 한 2차례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그 새로운 교육학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피할 수 없이 넘어가야 할 큰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범모 선생님의 교훈이에요. 그걸 슬쩍 피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무엇이 불만이고 어떻게 다른가? 또 정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유업을 이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유업을 이어가는가?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얘기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요.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교육의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이 자리 잡을 만한 독특한 터전을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교육하고 그것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대충이나마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존의 유사한 이론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들이 이제 내가 만든 교육의 본론의 일부로 포섭이 되는 거지. 동화되는 거지. 이것은 종전의 교육학 하는 방식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정보모 선생의 경문이야. 영화만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정보모 선생 경문.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정보의 경론은 우리 토속의 경론이죠. 자랑스러워. 그것은 우리나라의 신학교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어요. 얘기를 하려면은. 근데 우리가 그랬지. 이 서울시 국립학교,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근대 국가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19세기 산업혁명에 따른 상품의 대량 생산 논리가 있다. 같은 얘기였어요. 인간을 유니폼하게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학교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죠. 고구려 신라 백제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서구라고 하는 상황과 사조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신학교라고 해요. 신학교. 새로운 학교란 거죠.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학교 체험을 한 거야. 신학교처럼. 고구려 시대의 학교가 아니라 서구에서 발원된 그런 그 신학교. 그래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그 생각이 주입받게 됐어요. 계속. 그리고 그 생각의 기초하에 영변한 분이 축적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주차가 일어난 거지. 그런데 그 범주차고와 관련해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 정보모 선생님의 교육관이에요. 경론이다. 말할 필요 없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취하고 있죠. 학교나 학교 파트나 그 필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정설과 관련을 얘기하면은 나는 그 사원대학 들어왔을 때 그분 하나가 교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원 가서 지도교수 했고 또 그분 연구할 때 연구 조교계 했고
그다음에 행동학연수 했을 때 연구는 같이 따라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주 우리 집에 떠나셨고, 그리고 여기 교수로 초빙한 것도 선생님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도 교육론도 시기적으로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초기 교육론에 고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혹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복잡한 교육론이 계속 개진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그 교육론에 만족한다면 따로 교육론을 낼 수가 없지. 그렇죠? 좀 더 솔직하게 무엇이 불만이냐,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또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전승된 것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있지. 그러나 학문은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3부작. 근데 이것은 상당히 연역적으로 보면은, 연원적으로 보면은, 이 19세기 실증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실증주의가 알다시피 이제 꽁뚜가 주로 선도에서 주장한 이론인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 사회 현상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개념이요. 사회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정보하듯이 우리가 사회 현상을 정보할 수 있다. 그런 그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교육에 적용된 것이 이른바 교육의 과학화라고 합니다. 교육의 과학화. 그리고 그런 맥락을 잘 전승하고 있는 분야가 소위 커리큘럼 영역이에요. 지금도 그런 영역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뭐냐면은 교육을 이해하려는 학문이 아니라 교육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학문이다. 예, 선생의 초기 3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선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걸 보존을 해야 되는데 버려버리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안 나와. 내 머릿속에는 기억이 확 있는데, 그래서 정보 선생님 글에 그런 게 있나 했더니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육평가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났었거든. 그건 뭐 평가는 어떻게 한다, 문학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문학 만든다, 저렇게 문학 만든다,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다고. 아마 지금도 그 문학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침될 만한 그런 걸 썼어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 통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관찰한다, 관찰이 어떻게 수치화된다, 수치화된 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각각의 어썸션에 맞게 처리한다, 평균의 대비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는 책도 꽤 두꺼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을 그렇게 번역하신 거죠. 교육과정.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당시의 학교, 해방 후의 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게 안 나왔다는 아마 대단한 혼란이 있었을 거야. 모두가 오죽순처럼 말이야. 어떤 교육에 대한 이념이 있었을 거고, 그 얘기하다가 손 놓고 말이야. 학교는 마음대로 움직였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책이 하나 이론으로 이제 정립되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1968년에 쓴 교육과 교육화, 저 유명한 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그게 나왔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책을 쓰시고 그 흥분된 표정이라는 건 말이야. 맞으면서요. 지금 내가 하는 표정이 아니야. 뭐 하나 해냈다 말이죠. 그런 표정이. 그리고 그 논지가 말리고 서문에 나왔는데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할 때 그런 논지인데 내가 읽어볼게. 너무도 잘 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히 교육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새로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교육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수많은 논설에 앞서 우선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교육관을 정립 또는 재정립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관에 여하는 교육 시청과 교육 연구에 의외로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 정책에서 교육 정책이 허술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교사에게 교육열과 사이가 얕은 것도 피상적인 교육관에 크게 기인한다. 또한 흔히 느끼고 있는 다운표 교육학의 학문으로서의 예매성도 출발점이어야 할 교육관의 모관 정립에 크게 기인하여 하며 젊은 교육학도가 흔히 느끼는 학적 진로에 관한 불안감도 불안한 교육관에 크게 기인하는 것을 자주 느낀다. 교육을 수식하는 온갖 통상적인 미사 욕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이러한 허술하고 피상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교육관을 거쳐왔다. 이와 같은 과거를 반성해보면 이런 필요는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교육에 대한 말은 많은데 뭐가 뭔지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도로서 그 뭔지 규정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표현이 그 뭐냐면 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호. 교육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분이 용병학문을 지탄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용병학문을 지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그 나라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라의 원칙이 있어요. 이분에게. 그건 다 또 인용해 볼게. 우리의 맥락과 같기 때문에. 다음 표. 교육학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과 더불어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본서의 입장은 바로 이 입장이다. 이런 직관은 아직까지 부족했다. 특히 우리는 교육 연구에 있어서 교육의 주변에서 빙빙 감돌기만 했지 정작 중액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나 이론적 구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성한다. 결과로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의 전공자는 많으나 교육학자는 드문 셈이며 주변에 관한 연구 발표는 많으나 정작 교육 자체에 관한 연구는 드문입니다. 일종의 교육학에서의 반역이라고 봐야 돼. 반역적 통찰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른바 선생님 나름으로는 자율적인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정립하고 있던 거예요. 자율적인 학문을 정립한다. 이것은 교육 본연의 논지와 똑같아요. 같은 게 있죠. 그렇다면 정무부서의 주장과 내가 제시하는 교육 본연은 그것은 단지
대안상의 차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죠. 그렇지 않다. 아까 얘기대로 선생님의 경험도 지금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을 꼭 나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다 읽어요. 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보내주셨는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뭐 안부를 전하며 하면 장사한테 하거든. 그래서 그 전기와 후기의 차이, 그 변형, 이것이 어떻게 교육 본의론과 계조를 이루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초기 3부작, 그 특징적인 부분은 교육학의 모함, 그것을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behavior라고 하는 거죠. behavior. 이건 이제 사이콜로지나 혹은 behavioral sciences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쓰는 것인데, 인간을 심리학이나 생명학을 공부할 때 가장 실증주의적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게 behavior예요. 그 개념이. 그래서 이른바 그것은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 operational definition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바람직한 행동 항목을 자세하게 나누고 그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한 거예요. 그것이 소위 그 타일러의 교육 목표의 이원 분류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것은 이제 선생님의 초기 조작의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블룸이 더 그걸 하나 익스플랜드 시켰지만은 가령 직접 영역, 정의적 영역, 그건 블룸 엑스트라가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체능의 영역도 그 다음에 나왔어요. 텍사논으로. 그래서 행동을 자세히 이제 갈라지는 거야. 분류할 수 있는 한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내용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교과의 내용인데, 무슨 생물학의 뭐 중요한 개념이며 뭐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과 그 지식의 내용, 교과의 내용이 합쳐지면 그 조합이 교육 목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이야. 이것이 이제 교육 목표로 됐는데 그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애토미즘이라고 하는 원자주의. 이 식론에서 원자주의라는 게 있거든.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잘게 짧게 썰어서 초단위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진위가 그것을 합한 전체 지식의 진위를 결정한다. 이런 원리요. 소위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accumulation 된다 말이죠. 그 비에비리즘 쪽으로 보면 쉐이핑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당한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결과거든. 결과. 교육의 결과가 되게 목표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교육은 뭐냐? 그런 의식이 돼야 안 돼. 되지? 결과가 교육은 아니지 않소? 어떻게 보든 간에. 근데 이때 말이죠, 그 교육.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편리한 기능주의적 도식을 썼어요. 그것이 편리한 것은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 아주 쉬워요. 그런 결과를 가져가는 과정이다.
이제 토솔로지죠. 결과에 중에서 교육이 규정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적으로 어려운 고민이나 작업에서 벗어나 신통한 마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육관이, 교육론이. 단순한 사람들은 단순할수록 매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걸 가져오는 게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가는 모든 의도적인 경험의 총체,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소위 교육평가라는 말로 또, 설명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교육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아까 그런 도식이 돼요. 교육의 목표는 행동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규정된 행동의 결과를 얻었느냐? 그것을 보면 결과를 잘 못 얻었으면 교육이 잘못된 거고, 결과를 잘 했으면 교육이 잘 된 거다. 이제 이런 도식들이 당시 막연했던 우리나라의 신학교의 자기관리, 그건 진료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탁탁탁 많이 들어가지 아주, 정확하게 말이에요. 자, 후기에 이제 3부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정기만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단순해서 그럴 줄 몰라. 그냥 그래 쓰겠어. 네. 그런데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다른 시대에 와서는 부족함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선생님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기에 무슨 반시대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반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교육을 많이 말씀하신다. 그런 새로운 면모가 이제 후기의 3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중요한 3개를 많이 쓰셨다고 해서 이제 정기 3부작, 후기 3부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가 4부작이었다면 좀 이해하기 힘들 뻔했어요. 정확하게 3부작. 그것이 이제 나한테 보내주신 미래의 선택이라는 책도 있고, 1987년. 그 다음에 인간의 자아실현, 1997년. 한국의 교육세력, 2000년. 참 대단한 분이지. 최근에까지 좀 역작을 내신다고. 근데 미래의 선택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내가 인용을 할게요. 여기서 놀랍게도 말이죠. 교육을 수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반문해요. 반문하고 있어. 다음 표. 그동안 우리는 교육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편향되게 수단으로 간주해왔다. 사회 정책에서는 그것이 경제발전, 국가발전, 민족문화 방향 등 여러 고상하고 화려한 목적의 수단이었고, 개인 생활에서는 교육받고 교육 공부한다는 것이 생계, 입신 출세, 나아가 부유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이런 여러 목적의 수단이기 전에 그 자체로서 보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엄청난 전환이죠?
그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연구를 했지만 교육을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보셨어요. 자신이 그래서 교육은 적어도 우리의 삶의지를 여타 것에서 찾는 여유를 확보하고 가치체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하신다고.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인 발전만이 아니다. 혹은 정치적인 발전만이 아니다. 이렇게 거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도전, 고상한 정신의 고양, 협동, 이탁, 탐욕의 자제,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을 그 효율성 밑에 은폐된 이 부분을 다시 드러내려고 하셨다고. 그래서 교육을 자아실현의 가치에 비춰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반전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들어서 인간의 자아실현 1997년도에 나온 책을 보면은 이런 입장 변화를 선언해요. 또 다음표 우리의 문제는 인간관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에 맞춰 보려는 인간관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목적, 특정한 목적, 터미널 비헤이비어라든가 이런 것 말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어떤 사회체제, 어떤 정치체제, 어떤 사상체제에 필요한 인간상 또는 어떤 시대에 적합한 인간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와 장소에 관련된 어떤 특수한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보편적인 인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간상, 근저에 필요한 인간상, 민주사회에 필요한 인간상, 미래 2000년대에 필요한 인간상, 민주사회에 필요한 인간상 등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다. 그보다 인간이라는 존재, 콤마 찍고 인간적인 존재, 콤마 찍고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본연적인 모습을 찾고 정리하려는 것이다. 인간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그렇지? 응?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니체가 쓴 말인데 여기 쓰시는 거기 이놈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스포츠, 바둑, 미술, 조각, 음악, 문학, 철학, 사상, 과학 이게 돼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 교육을 학교에 적합화시키거든.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학교 운영 방침이거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또 거기에 맞게 또 교육이 기능적으로 정의됐고,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한국의 교육 세력이라고 하는 2000년대 책을 보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라고 그래요. 또 다운표. 알았어요? 어른 말씀을 할 때는 항상 다운표 해야 돼. 알았어요? 말로 안 돼. 여러분들도 그거 좀 알아요. 알았어요? 다운표. 한 나라의 교육은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변화를 유도할 때 그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하려는 세력은 많다. 그 중에서도 그 막강한 교육력 때문에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 매스미디어의 언론 방송인,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한 나라의 마음가짐, 마음의 행렬을 결정하는 막중한 교육 세력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 선생님이 전반적인 이제 교육론의 교육관의 특징이랄까 하는 것인데,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전반부 3부작과 후반부 3부작은 상당히 논리가 달라요.
논의가 다하고.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것은 이 두 가지 교육과는 서로 연결된 것이냐, 혹은 반대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자신의 입장 구멍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뭡니까? 하고 물어볼 수 없잖아. 아마 그 질문 또 꼬리 하시는지도 몰라. 홀차거든, 과거에 한번 이랬다, 지금 하는 이런 거다, 이런 연결관계가 있다든가, 뭐 이런 말이야. 사실 힘들다고. 그건 나 같은 사람이 해줘야지. 본인이 하기 힘들어. 근데 재밌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교육 본의는 선생의 후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거든. 그러나 비판을 토대로 한 연장선상이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남는 과제는 뭐냐면 무엇이 문제냐.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자고. 오케이? 극복돼야 할 과제. 궁금하지? 궁금하다고?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그 얘기를 합시다.